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기관에 의해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어떤 기관이 어떤 정부, 국회,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세 가지의 기관에 의해서 권력을 나눠 가진 채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운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부는 우리 국회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국가를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며 국가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거. 국회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그 법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될 겁니다. 이런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로 구성되어 있고,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의 역할은 일단 정부를 통솔하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국회의 동의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의 또 아주 중요한 역할 중 세 번째는 뭐냐면 국군 최고지도라서 국군을 지휘한다. 우리 군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다. 자, 얼마 전에 오늘 캐나다와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FTA가 자유무역협정 기억나나요? 자, 이런 외국과의 조약을 바로 이런 대통령이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대통령이 사는 곳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무하는 공간이 어딘지 혹시 아나요? 그렇죠. 청와대가 되죠. 자, 여러분들 특히 요 대통령의 권리, 권한들, 대통령의 하는 일,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통령이 아주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제일 위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국무총리 아래에 이제 또 각 행정각부가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모든 부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행정부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하는 거지만 국무총리는 선출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각부 장관들도 역시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각부의 장관, 이렇게 행정각부를 나누는 이유는 국가가 굉장히 이제 어떤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일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 그 일을 나눠주기 위해서 각부라는 것이 생기고 그 각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의 가장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외국에 순방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유 때문에 나라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서 그런 어떤 대통령 부재 시에 나라 일을 대신한다라는 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회에 정부를 대표해서 항상 대통령이 갈 수 없으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참석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어떤 신문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자, 밑에 사진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죠. 정상회담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이렇게 함께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가 바로 국무회의라는 국무회의. 그래서 각부 장관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또 어떤 현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이 바로 국무회의가 될 것이고, 여기 이번에는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주간 신문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행정각부는 여러분들 이게 업무의 여러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체육과 관광을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부서에 맞는 그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기타 그 외에 아주 여러 부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고, 이때 이제 우리 국무총리가 위에서 그 일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각 부서와의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이제 한번 전체적인 행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한번 크게 한번 설명하고 좀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 표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대통령이 위에 딱 있죠. 대통령이 있고, 요 자세히 보면 대통령 아래로 쭉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아래로 또 쭉 이어보면 각 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아래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부, 교육부, 그 다음에 외교부, 이런 각부는 이제 장관들이 운영을 제일 위가 되겠죠. 그런 각 부서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 그럼 요 보면 요런 격가지들이 있죠. 격가지들. 자, 요건 뭐냐면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위에서 국무총리 위에 끊겨 있죠. 요 산하 요 기관들은 대통령이 직속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속에 관리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국무총리 산하의 요 밑에 격가지들 있지요. 요런 부분들이 바로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걸 다시 조금 더 한번 확대시켜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 아래에는 뭐가 있나? 대통령 비서실 있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좀 독립된 기관 같아요. 왜냐면 인권이라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런 조직과 좀 달리 좀 독립된 그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어떤 이런 각종 위원회가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대통령 산하 밑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대통령과 바로 그 관련이 있다면, 그 외에 보면 국무총리와 관련이 있는 보면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체로 위원회들이 보통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산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대통령 우리 정부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전문성을 띠고 운영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국무총리 산하에 보면 처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 밑에 보면 청이라고 있어요. 요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국무총리는 우리 행정부가 각 부를 나눈다 그랬죠. 그 부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까지는 안 되고 조금 적은 규모가
어떤 전문 분야인데 좀 적은 규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처라는 이름으로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안전처 이렇게 처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무총리 이렇게 직속 기관으로 하고 그거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기획재정부니 미래과학부라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각 부에는 다 장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또 규모가 더 큰 경우는 그 산하 밑에다가 청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보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런 청이라는 규모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좀 우리 국가행정부가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여기에 있는 정부 조직도 중에서 각 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부 이런 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한 5가지 정도 마음에 드는 거 한 5가지? 네, 5가지 정도를 적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와가지고 같이 이런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가 필요한지 그분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부가 일을 맡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여러분들 여기 아래 있는 2013년 6월 현재에 지금 몇 개입니까? 5개, 12개, 17개 부가 있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5가지 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